딱 내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레퍼토리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좋아요. 어서와요. 뭐야, 둘이 짰냐? 옷이 왜. 자, 가자. 로그라는 녀석의 등장 배경은 맞아요. 우리가 이거 아니 뭐래. 이거 안단 말이야. 이거 안단 말이야. x가 뭐인걸? x가 뭐인걸? 자, 그리고 여기서 뭐다? 새로운 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요. 우리의 지수는 이제 뭐가 됐다? 실수 전체가 됐거든. 실수 전체가 됐거든. 그죠? x들은 실수입니다. 실수는 무슨 수? 무수히 많은 수. 그리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y값이랄까? 이 값도 분명히 결국은 뭘 거다? 모든 실수랑 대응하게 될 거야. 맞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2x승의 4고 2x승의 8이고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x와 2와 x,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x들이 존재하며 그 x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4와 8 사이에 있는 값들이 다 1대1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얘네들이 실수 전체, 그래서 뭐다? 연속적인 무한계의 수다. 여기도 뭐야? 연속적인 무한계의 수여야 해. 그럼 여기서 4와 8 사이에는 어떤 수 아무거나 딱 가지고 오더라도 분명히 x는 존재한다 안 한다? 분명히 존재할 거야까지는 알게 돼. 근데 이 x를 현재 지수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x를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한 거고,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에이, 정리가 왜 나와? 로그의 정의를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로그는 뭐다 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듯이 바로 설명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의 지수승이 B다. 그때의 지수를 표현을 해보면은 뭐다? 로그 A의 B다 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이거 전체가 로그의 정의입니다. 아셨죠? 그때 여기 명칭은 설명 안 할게요. A는 당연히 미치고 B의 이름이 뭐예요? 예린아? 진수.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어디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로그는 내가 쓰기만 하면은 무조건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른다, 그치? 뭐,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오기는 뭐라고 나오기도 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같은 말입니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녀석으로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되죠. 자, 미치 조건 몇 개예요? A는 어때요? 1이 아니다. 그렇지. 0보다 크다. 그 다음 하나 더. 진수의 조건은요? 그렇지. 왜 나오게 되는지는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요게 바로 로그의 존재 조건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 쫙 풀어준 다음에, 그치? 근데 그거는 보통 지수로 바꿔서 풀거나 그냥 로그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거나 한 것 뿐입니다. 로그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로그를 그 자체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로그의 기본 성질. 나는 그냥 성질이라 부를게요. 첫 번째 로그의 성질 뭐 있어요? 자, 첫 번째 로그 등장한다. 밑이 A입니다. 진수가 1이면 얼마예요? 자, 승진아,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로그들끼리 더할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 밑이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로그 문제는 방정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항상 뭐부터 확인하는 습관? 밑이 어떤지부터 항상 바라보는 습관. 그래서 밑이 다르다. 뭔가 밑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 또는 밑이 다르다. 함수라면 혹시 평행이동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 맞죠? 그런 기타 등등등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빼주게 되면은 하나의 로그를 합칠 때 뭐 해주게 돼요? 진수끼리 뭐 하시면 됩니다. 나눠주면 됩니다. 역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있어? 진수가 어떤 경우? 지수꼴을 띄고 있을 때는 뭐 해줍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방학 때 한번 했었던 거 한 번 더, 뭐 언제 왔냐? 자, 해보자 그랬죠?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영장 꺼내고 증명해보세요. 없는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이면지 줄게요. 증명해보세요. 꼭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알았죠?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시면은 또 다른 증명이 나옵니다. 알았죠? 내가 하는 증명 또한 그냥 종류 중 하나지 꼭 이걸 지키라는 건 아닌데 이게 가장 간편하기는 해. 오케이? 내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증명을 할 때도 웬만하면은 좀 맞춰주려고 해요. 물론 모든 증명이 맞춰지진 않지 당연히. 근데 로그에 대한 공식은 증명이 딱 하나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증명은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처음에 그래서 기본 세팅 하나만 하고 가자면은 여기서 x가 뭐니까 로그 a의 b니까 얘를 뭐 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에 뭐가 된다? 지수에 x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x 자리에 얘를 넣어줄까? 로그 a의 b. 근데 그게 뭐가 된다? b. 이거지. 그래서 어떤 밑이 a인 지수꼴에서 그 지수가 밑이 a인 로그라면 마치 걔네들이 약분되듯이 사라지고 남는 거는 뭐다? 요놈. b만 남는다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방학 때 뭐 연습시켰어? 2의 지수가 로그 2의 3이다. 얼마예요? 는 3. 맞죠? 얘네는 머리 조금만 정리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7에 5 로그에 7에 5다. 얼마예요? 5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자, 밑이 얼마예요? 5예요. 그놈의 지수를 내가 조절할 거야. 뭐가 되도록? 3이 되도록.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밑이 5인 3의 로그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써가는 거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연습이 되고 나면은 모든 공식들을 다 저걸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미쳤나봐. 난 요거 하나로 다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 갑시다. 첫 번째. 증명. 갈게요. x가 뭐예요? a의 로그 a의 x승. y는 뭐예요? a의 로그의 a의 y승. 그러면서 둘이 뭐합니다? 곱하는 게 첫 번째 공식, 나누는 게 두 번째 공식. 양면을 곱해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좌변은 xy, 우변은 a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네. 밑이 같은 놈의 지수꼴이니까. 맞죠? 지수끼리 더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이 xy를 뭐 해보도록 하자? 밑이 a인 지수의 꼴로 고쳐보도록 하자. 그럼 그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진다? 로그 a에 요 놈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는 게 증명 끝입니다. 맞나요? 됐죠?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뭐 해보도록 하자. 나눠봐도 마찬가지. 양변을 나눕니다. 좌변은 뭐 나와요? x x 나누기 y. 그래서 이의 지수가 뭐가 돼요? 지수의 나눗셈 밑이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뭐예요?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뭐예요? 얘의 형태를 그대로 옆에다 써줍니다. 맞죠? 어떻게? 밑이 a인 지수에는 밑이 a인 로그가 들어가고 그때 내가 나타내고 싶은 수 또는 식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되지. 맞니?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한 게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해주시면 돼요? 얘를 양변을 뭐 해줍니다. 양변을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n승 해줘야 될 것 같다. 그치? 양변을 n승합니다. 우변은요 지수꼴의 n승. 그럼 뭐야?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또 표현을 하러 가면 됩니다. 얼마예요? 로그 왜 이래 자꾸. 밑이 뭐인? a인 지수는 밑이 a인 로그. 내가 나타내고 싶은 식이나 수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지수끼리 비교한 게 증명 끝.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이제 내가 하는 증명입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문제를 쫙 풀어.
이제 로그에 대한 기본 연산 문제를 쫙 풉니다. 그러고 나면 또 순서가 또 그 다음에 뭐겠어? 지금까지 나온 놈들은 전부 다 밑이 어떻겠지? 다 똑같겠지.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뭐 한 유형, 예를 들어서 유형 1, 2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유형 3번. 예를 들어서 유형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유형 7번부터 뭐겠어? 밑이 다른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맞죠? 그럼 밑이 다른 놈들에 대한 내용 또 하나 가야 됩니다. 자, 근데 로그에서는 밑이 다르다. 그럼 풀 수 있다, 없다? 이 상태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밑을 뭐 해야 된다? 변환한다. 바꿔줘야 된다. 맞죠? 이거 지워도 돼요? 아, 네네네. 찍으세요. 요거는 너희들 한 번씩 연필이라도 뭐 슬쩍 써놔. 뭐 빨간 펜으로 막 중요 표시해가면서 쓸 것까지는 아닌데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증명을 막 물어보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 잠깐 필시간 줄게요. 근데 한 번쯤은 봐둬야 됩니다. 그래도 간혹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볼까요? 동성 커플. 또 갑자기 유튜브를 켰는데 또 이 말을 하면은. 나는, 그래요. 나는 취향 존중은 합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래, 그럴 수 있다고는 쳐. 근데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변에 너희 게이 있어 봤냐? 근데 요즘은 너희들은 잘 모르잖아. 그 커밍아웃을 안 하잖아. 장난식으로 하는 애들은 있지. 그 장난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말고, 찐인 애들이 있냐? 삐리? 그래. 나는 딱 한 명이 있었거든. 실제로 이제 게이인 애가 하나 있었거든. 내 아는 동생이었어. 근데 걔랑 멀어지게 된 계기도 되게 웃겨. 되게 시덥잖은 거야. 나를 포함하고 걔를 포함하는 친한 무리가 있었어. 한 10명 좀 안 되게 한 8명 정도 친한 무리가 있었어. 걔를 남자라고 불러야 될지 여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물학적으로 남자니까 남자에 넣자. 그러니까 대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가 5명인가 그래. 그 여자가 이제 3명쯤 됐었을 거야. 우리끼리 막 친했었어. 단톡방 만들고 막 같이 놀고 막 했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걔인데 뭐 카톡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이디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보통 본인 이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이름 해놓은 사람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익티 뭐 이런 거 해놓거든. 걔 이름이 르킨이었어. 왜 르킨인가 궁금했지 항상. 이름 이상하잖아. 뭔가 발음도 이상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루킹 이거 유튜브에 켜도 되냐? 루킹이랑 르킨이라는 게이 클럽이 있어. 걔가 거기를 자주 다닌대. 근데 루킹이 어떻게 보면 본점 같은 거고 그 사장님이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르킨을 또 하나 연거래. 둘 다 이태원에 있어.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 참사래. 코로나로 문을 닫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다니면서 르킨이라는 아이디를 썼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친해진 나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동생이 있어. 그러다 어쨌든 우리끼리 막 친하잖아. 여름에 같이 이제 야 펜션 잡고 우리 놀러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방을 어떻게 잡아? 보통 남자 방 여자 방 잡잖아. 그럼 방을 잡아. 그럼 이제 짠 거지. 그러다가 뭐 보통 이거는 얘기를 안 하지. 남자 방엔 남자가 자면 되고 여자 방엔 여자가 자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논란이 터진 거야. 얘를 어디다 재울까? 남자 방에 넣자니 우린 싫어. 무서워. 가장 무서운 동생이 얘네들이냐? 아니 얘가 제일 무서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야 우리 방에 오지 마라. 너는 아니다. 왜 우리 방에 오냐? 너 위험하다. 그러면서 막 장난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자애들이 또 진지하게 받아들더라고요. 얘는 몸은 남자잖아 하면서 이러는 거야 또 갑자기. 그러면서 얘를 어디다 넣을까? 그러다가 방을 하나 더 잡자니 그거는 너무 오바야. 지출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거 놀러 가는 게 무산이 되면서 약간 망상했어 우리가 서로. 달라지면서 얘는 또 혼자 왕따가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살짝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결국 어쩌다 보니 대화가 없는 단톡방이 되다가 1명, 2명이 탈퇴를 했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게이라는 애를 딱 하나 알았는데 근데 여자애들은 알았는더라. 알아둬서 뭐 할지는 모르겠다만 게이인 애들이 잘생긴 애들이 많아. 잘생긴 애들이 좀 많아. 잘생긴 애들이 다 게이는 아닌데 게이들 중에는 잘생긴 애들이 많아. 그것도 약간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다 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게이 중에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아. 그 얘도 좀 그랬어. 좀 잘생겼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예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또 이제 얘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상하니까 남자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송중기래. 얘도 약간 예쁘장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술집 같은데 막 골목에 술집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술집 입구에 그 입간판이라고 해서 소주 사진 들고 있는 뭐 아이유 간판 이런 거 알지? 뭔지 지나다니면서 봤지? 서 있는 간판. 그거 앞에서 뭐 그냥 장난친다고 뭐 안고 찍고 뭐 하고 너희들이 이제 뭐냐 유머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나중에 막 술 먹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이유가 왜 있죠? 하면서 막 사진 올려놓고 이런 거 짤들이 있어. 그런 입간판이 있는데 아까 걔는 카톡 프사, 인스타 프사에 뭘 해두냐면 송중기. 아까 말했잖아. 송중기 좋아한다고. 송중기가 소주인가 뭔가 광고를 했거든. 거기에 대고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더라고.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서 나는 취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 근처에 있어도 돼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다가오지만 않아. 논란이 아니 그거는 맞잖아. 예를 들어서 여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는 안 다가왔으면 하는 것도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내 취향이 아닌 이런 성격을 가진 내 취향이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니잖아. 내 개인 취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 지금 진지해요. 큰일 날 수 있거든. 남들도 다 싫어한다. 이게 뭐야? 더러워.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자기네들끼리 뭐 공냥공냥 하겠지. 어쨌든 갑시다. 자꾸 내용이 진지해지면 안 돼. 위험해. 자, 밑의 변환으로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로그는 뭐다? 밑이 다르면 아니 되어요.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밑변환 공식이 뭐예요? 밑이 A인 B의 로그가 등장할 때 밑을 C로 바꿔보자. 자, 민서가 밑을 C인 로그들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보면 돼요? 그렇지. 분수꼴로 만듭니다. 맞죠? 분모 문제 둘 다 밑이 C. 내가 만들고 싶은 밑을 갖는 로고들을 쓰면서 아래쪽에 있는 A를 분모로 위쪽에 있는 B, 진수에 있는 B를 분자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 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밑과 진수 바꾸기. 밑과 진수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맞죠? 요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나온 거는 뭐다? 이제는 내가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밑의 변환이라 부르는 이유 지수꼴도 등장을 합니다. 로그꼴도 등장하고요. 자, 세 번째 로그꼴 뭐 있어? 밑이 지수꼴을 띄고 있을 때. 네 번째는요. 이거 항상 색깔 바꿔서 써주죠.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 기본 공식이니까 기억합시다. 자, 저 세 번째 거. 이거 지수 MN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앞으로 뽑아냅니다. 맞지요? 뽑아낼 때 얼마로 빠져나와요? 준혁씨. N은 어떻게 나오면 돼? M. 그러면 M은요? 분모로 나가면 됩니다. 즉, 역수로 나가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녀석은 합이나 뭐 하면 돼? AC? 뭐 해도 같아진다? 네. 자리 바꾸셔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꾸는 문제 많이들 등장하죠. 이것도 역시 방정식에서도 계속 쓰이는 공식들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용로그 끝이야. 이게 다야. 사용로그요. 로그. 로그는 이게 다예요. 벌써 로그 개념 설명 끝난 겁니다. 알았죠? 생각할 게 없어요. 뭐요? 뭔 소리야? 그거는 얘를 응용해서 만드는 해부적인 유형인 거지. 개념 설명은 이게 다지. 유형 설명과 개념 설명은 다르잖아.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죠. 알았죠? 맞아. 그거에서 또 한 두어 개 더 나오지. 그런 건 이제 유형으로 들어갈 거라서 뒤에 안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로그 문제들 한번 싹 풀어볼 건데, 오히려 너네들이 더 못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유형 1, 2번 쪽인 것 같아. 뭐? 열심히 너희들이 로그에 대한 계산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멈칫하는 게 로그에 대한 내용을, 어디 갔어? 로그에 대한 내용을 지수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걸 오히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들이 잘 해주세요. 알았죠? 신경만 써서 해주세요. 대신에 나는 하나만 풀고 넘어가고 싶어. 볼 때마다 풀고 가는데 129번. 자, 다들 홀수번은 했었기 때문에 뭐 똑같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풀고 넘어갑니다. 같은 문제는 128번에 있어요.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보시고 얘는 결국 만들어주면 지수에서 나왔던 그 녀석 그 문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튀어나오는 거다. 그치?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이게 뭔데? 로그 앞에 5 어디 갔어요? 여기로 올리셔도 좋고 뭐 여기로 올리셔도 좋고 됐죠? 됐죠? 어쨌든 그래서 뭐가 나온다? n의 5분의 자연수 승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양변에 5승을 취해주면 요게 된다. 이걸로 풀든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알았죠? 그런 녀석으로 나가보세요. 이거고 아까 했듯이 5를 굳이 여기다가 있는 걸 여기로 나눌 필요 없지. 여기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바로 뭐가 나올 거거든. 얘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어디 갔니? 요 녀석을 알고 푸는 풀이, 모르고 푸는 풀이 둘 다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알았죠?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거에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지금 풀려 있을 텐데 살짝 지우고 여기서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 아니면 아까 연습장 꺼냈었지? 여기에다가 요것만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129번. 알았죠? 128번은 숙제로 가고. 자, 가자. 결국 이거 어쨌든 내가 이제 이렇게 푸는 이유는 지수에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나 자꾸 이게 1과 32가 나와가지고 뭔가 있네. 어쨌든 이 자연수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다?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넣어보란 얘기지. 그게 들어갔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근데 밑에도 누가 들어간다? 자연수가 들어갈 때. 그럼 분수꼴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체가 5라는 뭐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겠어요? 1과 5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수가 1일 때 밑은 얼마? 32. 지수가 5일 때 밑은 얼마? 이걸 내가 1로 봤을까? 2. 그래서 34와 2 해서 32와 2 해서 답은 34. 근데 이제 요 지수가 뭐가 될 때? 예를 들어서 6 같은 거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네 자연수승이 뭐다? 2의 6승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지수 자연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뭐뭐 있다는 얘기야? 1과 2와 3과 6. 그렇죠? 그래서 1이 되도록 할 때 n은 얼마, 2가 되도록 할 때 n은 얼마, 3이 되도록 할 때 n은 얼마, 6이 되도록 할 때 n은 얼마 하는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아유, 정의되도록 하는 이거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지금 로그에서 너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 풀어봐야 되는 게 약간 연립형 문제. 진짜 뭐 없다. 아니야? 여기도 할 게 없어. 이거 오랜만에 해볼까? 야, 152번 문제 풀어볼래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오는 녀석이죠? 아이고. 근데 준혁아, 네가 말한 그거는 지금 앞에 있는 뭐 때문에 양수 x, y, z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이야, 이걸 또 설명하게 되다니 오랜만인데. 자, 수학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학상에 뭐가 있었어요? 곱셈공식의 변형이 있었고요. 곱셈공식의 변형에 뭐가 있었어요?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 뭐 있었어요? 요 녀석 있죠? 아, 설마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는 뭐가 이제 주로 나오냐면 이때
합의형이라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어진 경우가 많아. 문제에 만약에 x, y, z의 합의형이다. 삼승 플러스 삼승 나오고 a, b, c 물어보고 막 이럴 거예요. 그때 나온 건 뭐다? 좌변이 0입니다. 좌변이 0이기 때문에 넘기면 성립해요. 즉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이 뭐랑 같다? 3xyz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시 문제, 이거는 몰라도 돼. 여기서 나오는 예시 문제가 뭐 있어요? 인수분해하면 이거 나오죠. 어떻게? 보통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전체 식을 한 방에 보면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인데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너희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더해보면 0인 걸 찾아야 돼. 그래서 더해주면 0이기 때문에 3승 3승 3승은 3xyz. 그래서 뭐다 이거는? x자리에 y자리에 z자리에 인수분해 끝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서 같이 등장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뭘 준다면 지금처럼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이 3xyz랑 같다. 만약에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우변이 0인 겁니다. 그래서 좌변이 0이다로 풀어야 돼요. 좌변은 0꼴로 풀어야 돼요. 그럼 좌변이 0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아,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아까 흔히 말한 대로 합이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근데 얘가 0인 건 자동으로 바로 가도 되겠지. 뭐예요? x, y, z가 같다. 둘 중 하나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수학, 수학 상에서 나오던 문제들은 보통 대변의 길이 x, y, z 하면서 양수라고 적고, 지금 저 문제는 그냥 양수라고 적고. 그래서 요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애들 장난이지. 1, 2, 4, 1, 2, 3 더해주는 거 답은 얼마? 6.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끝. 다음. 할 게 정말 없네요. 이게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기가 정말 힘드네. 자, 160번 문제 별표, 162번 문제 별표. 내가 풀어주고 싶은 거는 일단 160번이긴 합니다. 62번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한데 뭐 굳이 수업 중에 다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서 60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예린아? 어떻게 찾았어? 루트 4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꼴을 어떻게 알아? 그건 얘의 정수분이 2인 걸 아니까 하는 거꾸로지. 뭐보다 크니까? 그렇지. 2에 해당하는 누구? 루트 4보다 로그는 또 왜 나와? 그리고 3에 해당하는 누구? 9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로그의 2에 5는 3에 5냐? 3에 5는 어떤 범위 있겠어? 를 찾을 때도 역시 정수와 정수 사이 있는 놈 찾아야지. 1과 2겠죠? 맞죠? 그래서 정수분 얼마예요? 1이라고 찾아요.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실수는 뭐다? 모든 실수는 뭐 할 수 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소수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뭐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는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꼴로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도 무리수도. 알겠죠? 그 말은 뭐다? 정수 부분은 방금처럼 구하면 되지만 소수 부분은 구한다 안 구한다? 따로 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뭐 하면 된다? 정수 부분을 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소수 부분은 B는 뭐예요? 로그 3의 5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3분의 5가 진수인 미치 3인 로그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안 하죠. 얘들아. 결국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뭐야? A, B의 합이 뭐예요? 로그 3의 5다. 아, 물론 안 쓰인다는 건 아니니까 괜히 지웠네. B는 뭐다? 로그 3의 3분의 5다. 근데 얘가 훨씬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분모 문제를 뭐 해주세요? 3에 뭐 해야 되겠냐? 나 왜 안 보이냐? A승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거슬리네. 뭐래요? 그런가? 아씨, 나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랬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내가 뭘 말하는 건지 알겠어? 보통 주어진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분모 문제를 뭐 해버리면 이걸 곱해버리면 얘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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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한 방에 튀어나오거든. 얘가 한 방에 튀어나오고. 그럼 얘네들은 그냥 9, 9 하면 되거든. 그 8분의 뭐 10인가? 뭐 아무튼 이게 5냐? 그럼 뭐야? 4분의 뭐 14 이렇게 하면 되거든. 보통은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어지길래 살짝 당황했어요. 안 곱해도 되겠다 이거는. 그치? 안 곱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곱할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승준이 말대로 이거는 약간 그냥 단순 연산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대입하기. 알았죠? 근데 얘를 대입해서 푸는 게 좀 더 빠른 녀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AB, 정수분과 소수분의 합을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이 나와요. 알았죠? 그거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5번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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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보이죠? 맞죠? 더하기 보이면은 우리 뭐 해? 그걸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은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로 둡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시그마는 필요가 없고 163번 문제 뭐예요?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밑이 똑같은 로그들을 다 더합니다. 근데 밑이 생략된 로그는 밑이 뭐다?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로그 배웠으니까. 그리고 혹시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푸세요 그냥. 알았죠? 자, 그래서 뭐 한다? 하나의 로그를 합쳐주면서 진수끼리 곱한다. 그때 진수끼리 곱할 때 뭔가 사라지려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방학 때 했던 거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녀석 진수, 두 번째 녀석 진수, 소거 그러면 사라지고 중략. 마지막에 뭐 나와요? 그럼 소거되는 형태는 중간 과정 다 똑같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답은 2 하고 바로 끝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중요하게 좀 봐둬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6번 같은 거 식이 점점 복잡해진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분명히 시그마에서도 또 만났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시그마 안에 로그가 들어가 있더라도 역시 방금처럼 똑같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요. 아직까지는 별로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유형 6번부터 쭉 문제 한번 풀어서 얼른 사용 로그 다음 시간에 지수 함수로 빨리 들어가서 모의고사 문제들도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바로 시작한다. 그렇지? 자, 유형 6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뭐다? 여기 167번에 있는 보기들을 전부 다 보면 밑이 어때요? 같습니다. 아예 다릅니다. 물론 같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이기도 한다면 아예 전혀 다른 밑 2랑 3 이런 것도 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밑이 다른 녀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뭐 해주세요? 밑을 맞춰주세요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76번 문제 풀어보세요. 176번. 이거는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맞춰놓긴 했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기는 한 게 지금은 사실 지수를 어떻게든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든 지수의 형태를 유지하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알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꼭 그걸 원하는 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어. 왜? 이제는 지수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하라고? 너희들한테 요 두 녀석을 곱해서 지수로 다시 한번 넣으세요. 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요거 하나 보였어. 뭐요? 그냥 바로 곱해도 되죠. 그때 우변에 뭐 나오거든? 로그 5의 4. 다시. 로그 5의 4. 4가 2의 제곱으로 보이죠? 곱하기 로그 2의 3. 자, 이거 아까 승진이 네가 말했던 거. 맞죠?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어쩌고저쩌고가 곱해질 때 뭐 해줘? 사라지듯이 사라져도 됩니다. 맞죠?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풀면 틀려요. 그냥 차라리 다음으로 넘어가던가. 찍찍 긋는 이건 하지 마세요. 자, 얘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거든? 원래는 역시 밑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밑을 5로 바꿔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고, 그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지.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얘가 결국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얘랑 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밑이 오고 진수는 3 남는다 해서 약분하듯이 소거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얘는 뭐다? 로그 5의 9가 됩니다. 맞죠? 앞에 2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디로? 지수로 사용을 하는 거지. 또는 로그의 정의를 써주는 거지. 답은 얼마? 9 하고 끝나겠네요. 됐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요거 하나 보이네. 자, 몇 번으로 가보냐면 185번이요. 185번이요. 그 다음에 185번 한 사람들은 아니야, 185번 해봐. 응? 응? 이거 안 끊었구나. 나는 이 문제가 로그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로그는 거들 뿐. 로그 안 써도 돼요. 얘들아, 그거 들어봐. 너네 요런 식 자주 처리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다른 과목에서. 뭐 해봐. 양면 A, B로 나눠봐. 방학 때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다. 답변은 1이죠. 우변이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A분의 C와 B분의 C를 만들어야 되는군.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양변에 A분의 1배를 해줘요. 그럼 뭐 나와요? 3은 K에 A분의 C승. 그리고 얘네들은 뭐 나와요? 5는 K에 B분의 C승. 근데 지수에 있는 놈들끼리 더하래. 곱하면 되겠네. 그럼 뭐 하면 돼? 3 곱하기 5, 15는 K의 지수. 근데 이 지수가 얼마나 그랬어? 1이라 그랬거든. K는 15. 끝. 로그가 필요 안 필요? 안 필요. 여기서 이제 A분의 C 는으로 가는 게 로그 풀일 거고, 그냥 지수로 가는 게, 아파라. 지수로 가는 게 그냥 내가 분풀일 거고. 맞지요?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싶네. 됐음. 자, 는 K, 는 T, 는 L.
이렇게 잡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처럼 풀어보려고 시도한 거였냐면 비슷한 문제가 199번. 이거랑 헷갈린 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헷갈렸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지. 그지? 근데 너희들이 로그보다 지수가 익숙하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어제 하면서 얘기했었지.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돼. 그럼 만약에 서술형에서처럼 로그로 푸세요. 지수 법칙을 쓰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면 지수가 훨씬 편하겠지. 라고 어제 얘기했었던 그 문제잖아. 맞죠? 요번 단어에서는 로그 단어에서는 풀진 않을게요. 그거랑 사실 같은 문제였어. 몇 번이야? 결국 같은 문제였어. 이거인거나? 이거. 알았죠? 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대신 는 K를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만 좀 다를 뿐. 알았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분명히 조금씩 꼬여있고 복잡한 문제들 많이 등장할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로그에서 대소관계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 몇 번으로 가보냐면 다 너무 쉬워.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뭐 208번, 9번 좀 가볼까? 209번 너희들 다 책에 풀려있냐? 여기 너는 네 하면 안 되지. 짝수번도 풀려있잖아. 그리고 새거 있잖아. 209번 다들 잘 풀려있죠? 자, 요거는 혹시 안 풀려있거나 다시 풀어볼 사람들은 잘 풀어보시고 208번 한번 풀어봅시다. 비 오면은 차 더러워지는 날, 벚꽃 피는 날. 자, 가자. 몇 번? 208번. 자, 이거는 뭐 딱히 설명할 거 없죠? 누가 또 무슨 문제야,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을 살려주세요. 두근의 곱, 뭐예요? 상수항 그냥 쓰시면 되죠. 맞죠? 두근의 합, 요렇게. 됐죠? 부호 반대인 거 조심하고, 뭐야? 로그의 4. 그럼 두 로그를 뭐 해버리면 되겠네? 곱해버리면 되겠네. 다음 뭐 나와? 1.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 천재인데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천천히 돌았나봐. 자, 그리고 유형 11번 다시 말하지만 로그의 대소관계 문제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뭐 딱히 내 제리 딱히 뭔가 더 설명할 만한 유형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상응 로그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도 끝났지? 얼추. 자, 상용 로그의 등장 배경은 뭐다? 아까 어제 승진이가 얘기했었, 아까 준혁이가 얘기했었지. 굉장히 큰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녀석입니다. 물론 상용 로그도 기본적인 연산 문제로 들어가면 거기는 쉬워. 지금 다음 시간에는 그쪽을 메인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옛날에 나오던 또는 예전에 있었던 녀석의 문제들, 그 유형의 문제들을 내가 좀 프린트 한 개 정도 해가지고 좀 같이 나눠줄 거야. 그래서 그 녀석들 연습 좀 많이 하라는 의미로 다음 시간 토요일은 그렇게 상용 로그로 진행할 거고요. 일요일부터 진행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그래프 해석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문제만 낼 거야 라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알았죠?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모의고사 스스로 한번 풀어가보자 라는 식으로 내는 게 이제 목적인 것 뿐이지. 알았지? 자, 어쨌든 상용로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되었다? 굉장히 큰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어떤 거? 유효 숫자 표현법에서부터 출발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난다고 너 했냐 나랑? 끄덕하길래. 너 너 수학 안 했잖아 나랑. 그 삼각함수 처음에 왔을 때 나. 그때 삼각함수부터 했고. 아, 그랬나? 아, 근데 내가 상록을 안 했을걸? 삼각함수부터 했을 거야. 내가 삼각함수 한 도중에 들어왔어. 소도법 아니야. 너 나랑 처음 한 게 삼각함수 그래프 쪽일걸? 근데 삼각함수를 처음부터 했나?
그건 모르겠다. 아닌가? 뭐 어쨌든 유효숫자 표현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맞기는 해요. 너희들이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 집에 계산기. 공용 계산기 좋은 거 말고 되게 싸구려 계산기. 거기다가 겁나게 큰 수, 화면에 꽉 차는 수들 2개 한번 더 해봐봐. 화면 넘어가. 그러면 바로 수가 확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가 갑자기 확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자리밖에 못 쓴다 치자. 근데 숫자 11개를 빵 때려. 그러면 수가 갑자기 뭐로 나오냐면 원래는 뭐 3,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콤마 이렇게 나오잖아. 계산기가. 맞지? 근데 갑자기 그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산기에 표현이 돼요. 이게 뭐냐면 1.2587 어쩌고 에다가 2, 10의 12승을 나타내는 수야. 계산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 굉장히 큰 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을 넘어가 버린 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더 큰 수를 만들면은 이게 점점 올라가겠지. 여기서는 적당히 끊고. 오케이? 그때 나오는 요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이야. 굉장히 큰 수를 표현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걸 주로 어느 분야에서? 공학 분야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왜? 건축 같은 거 단위가 굉장히 커요. 기계 같은 거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또 나노, 생물생물 같은 거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화학 단위가 엄청 작죠. 그런 녀석들을 그냥 자연수처럼 아니 그냥 무슨 수로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유리수로 표현을 한다 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유효숫자 표현법을 이용해서 그 수를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알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넘어가는 게 각각 뭐에 대한 상용 로그에 대한 뭐랑 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풀었었다. 그치?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녀석이 교육과정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원래는 사라진 게 정상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풀 수는 있잖아 라는 의미로 아직도 내요. 배우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는 맞거든. 그래서 대신에 좀 간단해졌지 예전보다는. 어쨌든 나는 이제 옛날 버전으로 그대로 가르쳐 줄 거고요. 그걸 쓸 줄 알면 요즘 버전의 문제들도 훨씬 빠르게 쉽게 풀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정수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수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억나니? 합이나? 오늘 합이는 한 번도 안 물은 것 같은데. 정수 부분 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기억나니? 의미. 얘는 A에 대한 뭘 나타냅니다? 까먹었군요. 다현이 기억나니? 다현이 나랑 사용로그 하다 왔나? 그 뒤에 왔나? 했지? 방학 때 다 했지? 그치? 처음부터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니? 어? 그렇지, 잘했어. 근데 정확하게는 n이 양수면 자릿수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쓸 필요는 없어요. n이 음수면. 이것도 자릿수긴 자릿수야. 근데 무슨 자릿수? 고점 아래 몇 번째에서 그 수가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니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요. 어떤 의미를 가져요? A에 대한 A의 숫자들의 배열. 정확하게 수의 배열보다는 숫자의 배열이다.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예를 들어서 8자리인데 앞에서부터 3, 4, 5, 6 이렇게 배열됐는지 뭐 1, 2, 4, 7 배열됐는지 기타 등등등 그런 수의 배열을 알려주고 여기서 이 수의 배열을 가지고 만드는 문제 딱 한 문제 있죠. 베타, 알파네. 소수 부분을 가지고 만드는 문제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소수 부분이 같을 때라고 하면은 머리 깨버릴 거예요. 그거는 소수 부분 쓰지 말라는 문제예요. 정수로만 푸세요라는 얘기야. 그거 말고 또 뭐? 최고자리 숫자. 활용형 문제를 제외하면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얘입니다. 너희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 그 녀석들 좀 자세하게 푸는 거 다음 시간에 정리 좀 하러 갈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은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들도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마플 시너지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 프린트 하나 아까 말했듯이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지수 함수부터, 요 로그의 활용부터겠다. 상로그의 활용, 로그의 활용형 문제부터 바로 이제 모의고사 프린트도 같이 나가면서 풀 건데, 수업 중에는 이제부터 마플 시너지로 진행 안 합니다. 토요일 날 숙제 풀이 정도만 할 거고, 혹시 내가 좀 유형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빈만 켜주면 되니까 일요일 날은 교재 굳이 안 들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내가 나눠주는 프린트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뭐 파일철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껴서 다니든가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또 썼어요 하지 말고, 알았죠? 그리고 또 안 가져왔어요 하지 말고, 내가 이제 한 교재를 그냥 파일 하나를 통째로 딱 뽑고 끝이 아니라 어떤 교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페이지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 페이지까지,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다 뽑아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스태플러 찍어서 너희들한테 나눠줄 거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안 가지고 오면 내가 다시 뽑기가 너무 힘들어. 프린트들은. 알았죠? 그래서 특히 토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다시 가져올 때, 일요일 날 나간 거 다음 주 토요일 날 숙제 풀이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때 좀 잘 가지고 다녀요. 토요일, 일요일 날. 알았지? 토요일 날에는 지난주에 받았던 거, 일요일 날에는 어제 받았던 거를 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특히 여기 국제고, 뭐 외고, 세종고 다 말할 것도 없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2학년부터는 뭐 두루고도 마찬가지고 양지고도 마찬가지야. 다 모든 학교들이 모의고사 비중을 점점 늘리기 시작할 겁니다. 고2는 그래요. 왜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능 과목이니까 그걸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올해 이제 고3들을 위한 수능 특강이 나왔죠. 수능 특강 수학 원도 너희들의 수업용 부교재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다 뽑아준다고 했잖아. 거기서 이제 수학 원, 수능 특강 수학 원 교재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스텝 3 문제, 레벨 3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레벨 1, 2는 필요 없고 2 정도는 뭐 뽑아줄 수는 있겠다. 근데 숙제로 나가기만 하지 수업 중에 다루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수업 중에는 그런 약간 중고난도 이상의 문제들을 위주로 다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교재, 마플은 기본 숙제용 교재고, 뭐 항상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짜집을 내용들이 보통 내신고쟁이,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기출, 학력평가 기출,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이런 것들 위주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주부터가 이제 우리 반은 본격적인 수업일 것 같습니다. 잘 가요. 우리 2시 반 맞지?